6.13 영암 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이윤석 예비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후보께서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18대, 19대 무안신안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예,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총선에서는 저는 공천에 탈락하여 출마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런 사업들 또 여러 가지 현장들에 대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18대, 19대 때 무안 신안선거구에서 당선이 되셨고요.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예비후보로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을 좀 옮겨 다녔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라든가 일상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의 선택에 있어서 비판을 겸허히 또 수용을 합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상실감을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이윤석 예비후보께서 이번 선거를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이윤석은 일할 사람입니다. 이윤석은 일할 사람이다가 모토입니다.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영리한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보다는 즐겁게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당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국회의원직을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 일입니다. 저는 국회의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예산의 전쟁터입니다. 저는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 적도 있습니다. 초선보다는 경험이 많은 3선 국회의원이 돼서 강력한 예산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은 연습해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구가 신안의 섬, 영암, 그리고 무안까지 다양한 상황이 함께 뒤섞여 있어서 좀 이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구에 대한 진단해 주시고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이 필요할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무안, 신안, 영암 공통적으로 지금 농사일을 하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본전을 못 내는 최소 생산비나 생계비를 건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시골 곳곳에 농협 창고를 가보면 6, 7년 전 수입쌀이 아니면 재고 쌀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한미 FTA, 한중 FTA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이런 분들이 대통령직이나 수상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역군들, 장사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암이나 무안, 신안 지역의 각자, 영암은 대불산단이라든가 3호 중공업 이런 특수한 지역들이고 또 무안은 남학이라는 보육이라든가 어린이 교육 문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을 또 활성화시켜서 제주 해저 터널까지 유지를 해서 어떤 무안이 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될 것이고 해안 관광도로 3,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가 국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1단계로 지금 해안 관광도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안의 9개 개발 촉진 지구로 2013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신안은 연도 연륙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흑산도에는 또 공항을 제가 또 국회에서 또 진행시켰던 사업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안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네. 이번 6.13 지방선거와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만큼 경선 과정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에서는 특히 호남 지역 내에서 여당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호남을 누가 대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호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민주평화당에 있어서 인사나 예산에 불이익을 덜 받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평화당은 우리들의 정당입니다. 호남의 뿌리와 가치를 둔 정당입니다. 우리 호남인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정당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말 우리들을 지켜주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우리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예비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이것만은 내가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회에서 참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무안신안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이 영암을 와보니까 대불산단하고 상호중공업이 참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에는 36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50% 이하고 13,000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는 4,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아마 곧 이 총선 있기 전까지 지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특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군산처럼 영암의 대불산단을 살리는 일, 이런 일들 정부의 정책에 세심하게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뭐 타 후보하고 비교의 장점을 한다면 저는 어찌됐든 41살의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을 전국 최연소로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18대 국회에서는 제가 무소속으로 현직 대통령 아들인 국회의원과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한화갑 전 대표님과 싸워서 또 제가 어찌됐든 그 선거를 이겨냈습니다. 이윤석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는 초선 의원보다는 저같이 여러 가지를 경험을 갖춘 3선 국회의원으로서 뭐 영암 무안 신안뿐이 아닙니다. 이 목포권, 서남권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린 박지원 대표님과 함께 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석은 일할 사람입니다. 이윤석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윤석은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신안을 들어가서 임자대교, 세천전대교를 놓겠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당신 그런 말씀하지 말아라. 당신 다른 사람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하면 표를 주지 않겠다. 그러나 저는 공약을 했었고 지금 임자대교, 세천전대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안의 연도 연륙사업, 흑산도의 공항사업, 무안의 여러 가지 해안도로라든가 개발 촉진지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암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네. 저 이윤석에게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윤석 예비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